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박스를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해드리는데, 일단 그래요. 야매가 있긴 한데, 야매를 또 너무 또 가져가시면 또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론부터 가야 되니까, 거기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따보세요. 원리금 수취권. 지금 389페이지는 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은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아까 차용증을 썼잖아요. 그럼 돈을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리금 수취권이고, 자, 우리가 민법에서 채무행할 경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따보세요. 저당권. 저당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은행이 가지고 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사한테 넘겨서 이 공사가 또 투자자한테 넘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권리를 누가 가지고 가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MBB하고 CMO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BB하고 CMO만 주근창창 나왔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또 야매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요거 1, 2월 달에 안 했죠, 그죠? 3, 4월 달에 할 건데,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MBS에 대한 종류예요. 종류. 그래서 영어도 좀 부르기 힘들지만 어떤 게 있어 쫙 불러보세요. MPTS 또 MBB 또요 MPTB 또 CMO. 학교론이 영어도 나오면 미치겠죠, 그죠? 그거 이제 일단 마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이해부터 할게요. 아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걸 이제 은행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럼 은행을 다시 또 그냥입니까? 공사한테 넘깁니까? 투자자한테 넘기죠. 근데 그 권리를 다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고 반만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자가 거기 해놓으신 게 왜 조기상한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면 대출자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상환 위험도 있고요. 조기상환 위험도 있고, 저번 시간에 또 이자가 또 높아지면 또 조기상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따보세요. 원리금 수취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걸 가진 사람이 그 위험을 지는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자가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채무불이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요 저당권을 설정해요. 설정했다는 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근데 경매 절차가 간단할까요? 굉장히 복잡할까요? 그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또 저당권 환자가 지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얘한테 넘겼죠. 그럼 넘겼으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얘한테 넘겼어요. 또 얘한테 넘기면서 MBS를 발행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MPTS는 이제 일단 야매도 있지만 영어도 해도 되니까 글로벌 시대니까 따라서 패스. 이건 패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패스는 넘겼다는 얘기죠. 스루는 패스 스루. 그래서 넘겨서 이체증권이에요. 그래서 이체증권이어서 이거는 지분형 형태입니다. 지분형 MBS여서 자, 갑니다. 좀 전에 그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냥입니까? 다 투자자한테 넘겼습니까?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매각했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그냥요 모든 위험을 부담해요. 위험하죠. 대답해요. 저 모든 위험을 얘가 다 갖고 가는 거죠. 그럼 투자가 그냥이야 위험도 높아. 수익도 높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조기상환이 오게 되면은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만기 전에 변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이 조기상환 위험을 방어하는 것을 따보세요. 콜방어라거든요. 근데 얘는 콜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콜방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콜방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어디에 콜방어가 있냐면 양가로 1번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가보세요. 콜방어라는 글씨가 있죠. 형광펜을 칠해보세요. 콜방어. 자, 1차 저당시장에 차입자가 대출의 만기 전에 대출금은 그냥요 조기상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발행기간 동안 그 MBS에 대한 주택저당증권 만기 전에 주택저당증권을 투자한테 상환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발행기간이 만기 전 변제 조기상환으로부터 투자가 회피하는 것을 그냥이다 콜방어다. 콜방어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콜이라는 것은 여보세요? 전화번호예요.
웃겨? 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콜. 그 어떻게 되냐? 얘가 조기상환하면 그냥입니까? 만기 전에 변제를 합니까? 그럼 이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얘한테까지 오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럼 그냥 이제 전화를 해야 돼. 여보세요? 전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콜을 해. 콜을 해서 차입자가 조기상환했으니까 내가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계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그냥 이제 방어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발행기간이, 얘가 MBS 발행자거든요. 발행기간이 조기상환에 대한 콜을 부를 수 있죠. 그걸 방어하는 게 무슨 방어? 콜방어. 근데 조기상환 위험을 그냥요, 투자자한테 넘겼어요. 그럼 얘가 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변제를 해버려야 돼요. 그럼 방어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MBB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 나옵니다. 얘는 또 주택, 자, 무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예요. 그 담보로서 또 채권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채권형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주택도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분형이에요. 그럼 얘는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그러면은 자,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죠. 그래서 발행기간이 다 보유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행기간이 보유한다는 거는 조기상환 위험도 그냥입니까? 발행기간이 집니까? 그럼 어떻게 콜을 못 불러요? 그죠? 그럼 그냥 방어할 수 있어. 방어할 수 있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콜방어가 얘는 불가능하다. 콜방어가 가능하다. 가능하죠. 반응이 없네. 다시 갈게. 따라서 조기상환. 그럼 조기상환하면 얘는 계약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 이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권리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전화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콜을 불러갖고 야, 조기상환 들어왔으니까 이제 해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방어해야 돼. 근데 조기상환 위험을 그냥 얘는 투자자가 져. 그럼 콜 방어를 방어할 수 없고 자기가 위험을 져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이 원리금 채권에 대한 걸 누가 갖고 있어? 발행기간. 그러면 조기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콜을 못 부르죠. 그럼 투자가 그냥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낮겠어요? 낮고 위험도 낮은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얘가 투자자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고 수익도 낮고 위험 낮으니까 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팔려? 잘 안 팔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짬뽕하고 짜장면을 따로 파니까 잘 안 팔려. 그 따로 짬짜면 혼합형이 나온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이제 합쳐서 혼합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혼합형의 MBS는 자, 이거는 따로세 페이. 아까는 패스였죠. 그 페이만 스스로 넘겨가지고 원리금만 수취권을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주고요. 투자자한테 주고 저당권은 그 발행기간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냥요 중간 형태예요. 중간 형태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갔으니까 투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줬죠. 그러면 얘는 콜방어가 된다, 콜방어가 안 된다. 안 돼요. 콜방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래서 나온 게 CMO예요. 따라서 다계층 채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짬짜면이 안 팔리니까 짜장면하고 탕수육 넣고 짜장면하고 볶음밥 넣을 수 있죠. 그럼 다계층 채권이 나오니까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얘를 따라서 다계층 채권. 그럼 계층이 하나예요? 계층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쪼개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다계층 채권이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페이지 가시면 392페이지 가시면은 392페이지에 메뉴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이게 따라서 CMO. 아까 다계층 채권이었죠. 그럼 만기가 똑같아요? 만기가 다 달라요? 이자도 틀리겠죠. 그래서 이 만기가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줘요. 그런가요? 원금 지급 시점도 틀립니다. 근데 얘는 콜방어가 장기 투자자일수록 가능해요. 무슨 투자자일수록? 그래서 한 1, 3년 정도는 콜방어 안 해줘요. 근데 5년서부터는 콜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콜방어가 아예 불가능하다, 얘는 가능하다.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갈게요. 다시 한번 앞으로 오셔서 389페이지를 가셔서 다시 한번 야매를 하기 전에, 야매도 뭐 이론을 알아야 먹히잖아요. 다시 가볼게. 자, 이 MPTS는 그냥이야 모두 투자자한테 넘겼죠. 지금 박스 보고 계셔요? 그 지분형이에요. 이체증권이라고 하고 다 누구한테 넘겼어요? 투자자한테가 다 위험하죠? 맞나요? 그럼 조기 상환을 투자가 지니까 콜방어가 안 되죠. 그래요? 근데 MBB는 넘겼어요. 다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간이 다 위험해 버리죠. 그러면 조기 상환도 발행기간이 지죠? 그럼 콜을 방어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거죠. 혼합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원리금 C권은 누구한테 가죠? 투자자. 지금 보고 있나요?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갖고 혼합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근데 MPTB는 얘나 원리금 C권 투자가 아니고 조기상환은 투자가 져서 얘는 콜방어가 안 돼서 그냥 했어요. CMO가 나오게 됐어요. 그 CMO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부분적으로 콜방어를 해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야매를 원하십니까? 자, 할게요. 콜방어가 한글로 몇 글자죠? 세 글자죠. 세 글자 되는 걸 골라보세요. 세 글자 되는 거. MBB하고 CMO. 나만 신났나봐, 진짜. 그럼 얘만 콜방어 되고 다른 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CMO는 다 돼요. 얘는 장기 투자자일수록 부분적으로 가는 거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발행하는 게 이 두 가지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채권 형태나 아까 왜 요 MBS 증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CMO로 발행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별로 안 터지네. 아씨. 콜방어 몇 글자? 그럼 MPTS는 콜방어 돼, 안 돼? 어떻게 했어? MBB는? 분위기 좀 괜찮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권리를 누가 가져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를 소리나는 데서 영어로, 그러면 투자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발행기간을 영어로 쓰면, 따라서 발은 BAL이래요. 자, 그러면은, B가 들어가면 무조건 발행기간이에요. B가 들어가면 누구다? 발행기간이에요. 따라서 발발이. MBB 있었죠? 그럼 다 발행기간이시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T가 들어가면 다 누구예요? 투자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요 발발이 있죠? 이걸 일단 문제 풀 때 이거 나오면 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발행기한테 가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연구 많이 했어요. 요건 투자자하고 발행기한테 다 들어갔죠? 그럼 따라서 혼합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페이만 넘겨요. 그래서 페이만 넘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저랑 같이 해보세요. 따라서 원투 저발. 다시 한번 원투 저발. 제 발을 보세요. 따라서 원투 저발. 그럼 원리금 C권은 누구한테 가고?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원리금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져가요. 그 CMO도 원리금은 투자자니까 조기상은 투자가 지겠죠. 이해갔나요? 그럼 교수님 TS는 뭐예요? 그러면 T가 들어갔죠? 학교 다닐 때 그냥이야. X는 복수체제야. 그럼 누구 애들이지? 투자자 애들이에요. 나만 신났나 봐. 이해 갔어요? 먹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박스만 보시면 박스에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갈게. 지금 박스 보고 계셔? 그럼 MPTS는 그냥이야. 콜방어가 안 돼. 어떻게 했어? 네 글자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다음에 TS. 누구지? 투자자지죠? 그럼 발발이야? 투투야? 투투지. 다 투자가 짓는 거예요. 오케이? 자, MBB는 B가 들어갔죠? 따라서 발발. 다 발행기한이 들어가는 거야. 화이팅! 콜방어 돼? 왜? 세 글자니까. 이런 나 자신도 초라해요. 미치겠어, 정말. 그죠? 힘들어 죽겠어. MPTB 있어요? CMO 있어요? 자, 따라서 원투 저발.
원투라는 건 뭘까요?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가 갖고 하는 거죠. 조계상환은. 지금 보고 있나?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발행기관 집합물의 소유권이라고 나오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MPTV는 콜방어가 불가능하죠. 네 글자니까. 근데 CMO는요? 자죠. 왜 그럴까요? 세 개니까,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콜방어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먹고 들어가야지 이게 읽혀요. 이해 갔나? 그럼 자 할게. 지금 양가로 1번 MPTS 있어요?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이야. 콜방어 안 돼. 몇 글자니까. 얘는 그냥이야. 투투야. 다 투자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밑에 보시면 지분형 MBS라고 돼 있어요? 밑에 지분형 MBS 찾았어요? 자, 파란 색깔 갑니다. 2번. 그러면 얘는 따라서 투투. 발행가에 나오면 돼, 안 돼? 다 투자자 갖고 가는 거죠. MPTS는 원리금 수익권 조계상환 투자자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차입자의 채무행에 대한 집합물의 소유권이 저당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당권도 누가 가지고 갔어요? 모두 누가 다 위주겠어요? 투자자가 되겠죠. 증권 투자자가 투자자예요. 이해 갔나요? 지분형 MBS가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조그만 글씨는 MPT에서는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의 MBS라고 할 뿐이지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이 아닌 거죠. 답세 부채증권. 왜냐면 자, 답세 채권형. 자, 아까 주식을 갖고 지분을 갖고 증권화 시켰어요. 채권을 갖고 증권화 시켰어요. 그럼 이자를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분증권이 아니라 부채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콜방어 아시죠? 근데 MPTS는 콜방어 돼, 안 돼? 어떻게 알았어? 네 글자니까.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파란색깔 MPTS는 어떻게 돼? 저당 시장의 채무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이 투자자한테 이전됐죠? 그러면 투자자가 콜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기상환은 투자자가 지니까. 오케이? 그럼 그래서 MBB가 나오게 된 거야. 넘겨봐. 그럼 먹고 들어갈게. MBB는 그냥이야. 다 발행기간이야. 밑에 채권형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콜방어 될까요? 왜요? 그렇게 먹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다 그냥이야.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어. 원리금 수익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집합물의 소유권이 이게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이게 집합물의 소유권 저당권을 모두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럼 모두 누가 위험을 부담할까요? 발행기간이 조계상의 채무를 다 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3번의 세 번째 줄, 이게 콜방어 되죠? 외단을 또 하면 또 짜증낼 것 같아서 세 글자니까 되는 거고. 그러면 차입자가 대출금의 조기상환하거나 채무의 발행에도 발행기간이 투자자한테 만기까지 채권이자 원금을 투자자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우리가 얘가 다 위험하니까.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4번에 답세 초과담보. 거기 초과담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과담보 수준을 또 유지하기도 해요. 나중에 또 제가 또 프린트 놔드려서 또 해드릴 거고. 그래서 무슨 그 저당 채권과 그 MBS 발행액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또 프린트 놔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MPTV 있나요? 자, 따라서 원투 저발. 얘는 혼합형이죠. 그럼 지분 채권형으로 혼합형으로 갖고 와서 저당 대출 원리금 이체 채권 또는 지불 이체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2번 갑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따라서 원투. 무슨 뜻이야? 원리금 채권은 투자자한테 가져가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저발. 무슨 뜻이야? 저당권은 발행기간인데 저당권이 우리가 집합물의 소유권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저당권이 안 보여 하지 마시고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집합물의 풀이 그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발행기간이 가져갔죠? 그냥이다 혼합형이다. 혼합형이다. 밑에 CMO 있어요? 자, CMO는 그냥이야 다계층 채권이야. 이게 콜방어 되죠? 근데 전체가 됩니까? 장기 투자자일 수도 됩니까? 장기 투자자에서 한번 읽어볼게. 얘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고 담보저당 채권이라고 하며 얘는 어떨까? 다양한 만기가 있죠? 아까 그 박스에 만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1-1을 이렇게 트렌치라고 해요. 쪼개는 거를. 그래서 계층이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1번에 가시면은 붉은 글씨 유저로 할게요. 위험이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트렌치마다 만기 이자율을 다양하게 가죠. 따라서 다양화 나오면 무조건 CMO 찍으셔야 돼요. 다양화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채권을 만들었고. 그 다음 200원, 2번에 가시면은 얘도 따보세요. 원투 저발.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럼 투자가 조계상환 힘을 지겠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집합물 소유권이 저당권이죠. 발행기간이 갖고 있는 거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시면 두 가지 성격이고, 니은에 굵은 글씨 가면 아까 얘 콜방어 가능하죠? 근데 누구 투자자일수록 장기, 후순위. 그러니까 후순위라는 건 만기가 좀 긴 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4번에 굵은 글씨, CMO는 선순위라는 단어가 있죠? 그 후순위보다 우리나라는 신용도금이 더 높습니다. 선순위가. 그래서 채권의 만기가 좀 짧은 선순위가 트렌치보다 만기가 좀 긴 게 또 높은 이자지만 또 위험하겠죠. 그럼 넘기면은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그냥이에요. CMO예요. 그다음에 다계층 채권. 그래서 시험 문제 다양화돼 있다라는 여러 종류 채권 나오면 CMO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MBS의 특성은 뭐 통상 장기지만은 뭐 주택 저당 채권의 만기보다 또 짧은 만기 가진 혹 긴 만기 가진 MBS를 또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밑에 가시면 참고에 다 보지 마시고 2번에 가시면 CM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C가 커머셜입니다. 이건 주택입니까? 이건 상업용입니까? 상업용을 모기로 해서 자산 유동화하는 증권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건 한번 보시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게 거의 MBB하고 CMO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넘겨보세요. 오른쪽 문제 말고. 자,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주면은 페이지, 426페이지로 갑니다. 426페이지. 426페이지 가시면 16번하고 18번이 있나요? 그럼 18번에,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답만 볼 겁니다. MBS에 관련된 설명이 틀린 게 2번인데 2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자, 따라서 MBB 발발이 다 누가 져요? 발행기간이 나오지 투자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갑시다.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있지? 이걸 따라서 저당권. 저당권을 길게 이렇게 불러요. 저당권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거죠.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MBB가 한글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6번을 한번 가보세요. 16번에 보시면 틀린 거 5번 있어요. 5번? 5번에 보시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있어요. 이게 MBB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한글로 나오면 MBB를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냥요 발행기간이 다 져요. 그러면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투자가 진다, 발행기간이 진다. 발행기간이 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6번이 계속적으로 영어로 하다가 딱 한 번 한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이 공사법에 의해서 얘가 이제 MBB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싫어요. 그때 한글로 해갖고 되게 야매를 갖다 빗나가갖고 막 욕을 했어요. 카메라다가. 그때 다음부터 영어로 내요. 그래서 18번에 2번이 그 에피소드 MBB로 내요.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MBB라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아까 제가 MBB가 아니면 CMO가 나온다 그랬죠? CMO는 따라서 다계층 채권, 다양한 이런 게 나오면 CMO입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아까 가져가지고 넘기시면은 페이지 393 가시면, 자, 거기에 예제 문제가 틀렸는데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왜 틀렸을까요? 2번이 틀린 이유. 자, 거기다 제가 가르쳐주면 따라서 다양화 찾았어요? CMO였어요. CMO 다양화.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저당 채권의 집합에 만기가 이자율이 다양화돼 있죠. 여러 종류의 채권이죠. 다계층 채권이니까 MPTB예요, CMO예요. 그래서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이 나왔는데 영어로 MPTB라 나왔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CMO하고 우리가 이 MBB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 딱 1분만 저한테 주시고, 여러분들 그 박스를 389페이지를 가시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89페이지 가시는데, 자, 일단 제가 야매부터 했어요? 이론부터 했어요? 야매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야매로 하셔야 된다. MBTS는 콜방어 됩니까?
왜요? 네 글자니까. 얘 그냥요, TS예요. 그럼 다 투자자가 지겠죠. 재밌어요? MBB는 콜방어 돼요? 글자니까. BB가 들어갔죠. 그럼 투투예요, 발발이에요? 발발로 가는 거죠. 야매로 나중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는 그냥이야, TB가 다 들어갔어. 페이만 넘겼지. 그 유명한 야매를 알아? 따라서 원투저 발. 원리금 수익권은 누가? 투자자. 조기상은 투자가 져요. CM도 투자가 지겠죠. 저당권은 누가? 발행기관. 근데 저당권이 집합물 소유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MPTB는 콜방 안 되죠. 왜? CM으로 되나요? 왜? 그죠? 짜증나는 것 같아, 좀. 다 돼요. 부분적으로 돼요. 장기 투자자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론을 다 한 다음에 야매로 가시면은 충분히 지분 문제 맞출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하세요. 개론 영어도 나와요. 왜 개론인지 아세요? 괴로우니까. 자, 넘겨보세요. 자, 넘기셔서. 근데 이제 하나만 가시는데, 우리 시험 문제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볼게요. 지금 380페이지로 가시면은, 38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깊게 가지 마세요. 거기 위에 보시면은, ABS라는 단어가 있나?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걸까? 아니겠죠, 그죠? 웃기지도 않는다. 자, 그래서 ABS. 자, 제목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개념만 가져가세요, 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은 뭐냐면, 자, 아까 여러분들, MBS 기억나시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따보세요. 주택저당담보증권. 아까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상가를 저당 잡았어요? 주택을 저당 잡았어요? 주택에 대한 것만 저당 잡은 거지, 상가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자산이라는 것은 어셋은 주택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 ABS 안에 MBS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자산, 어셋. 자, 주택도 하나 자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B가 이제, 자, 요거는 A가 자산이고 B가 담보보증권이에요. 담보보증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산 유동화지권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산 유동화지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도요, 그냥입니까? 자산을 담보로 갔습니까? 그럼 증권화 시켰으니까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ABS는 자산 유동화증권이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보시면 A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ABS는 MBS보다 좁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 안에 MBS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현금으로 예상되는 자산 가치를 근거로 해서 주로 채권화 시킨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매출 채권이라든지 카드 대출 채권, 신용 대출 채권, 뭐 기업 대출 채권. 자, 그다음 주택 저당 대출 채권 있죠. 이게 MBS에 대한 채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ABS 안에 MBS가 있죠. 그럼 MBS와 ABS 중에서 어떤 게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ABS가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 가시면은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굵은 글씨. 그냥 굵은 글씨 위주로 가시면은 378페이지 가시면 아까 파란 색깔 ABS 있나요? ABS를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이제 1차, 2차에서 이제 넘겨서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MBS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가거든요. 실체 회사가 있고 가는데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이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서류상 회사가 이제 발행한다.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은 그래서 제가 3번에 가시면은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공사가 아니죠, 그죠? 얘는 그 공사가 아니라 SPC라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특수 목적 유한회사로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연목회사입니다. 서류상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넘기신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 새로 다 받으셨죠? PF로 갑니다. PF. 넘겨볼게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넘기시면 강의 노트 따라해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찾으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제가 해드린 핵심 잡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출제 포인트 있죠? 그것만 잡으시면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거기 외적인 것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돼요. 일로 되었으니까.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보고 계십니까?
들어갈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면은 얘는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거의 출제가 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이 담보예요. 사업성이 담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린트 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보통 이제 SOC 사업 같은 우리가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정부의 재정이 좀 없으면 민자 유치를 해서 좀 대규모 사업 같은 걸 이제 맡아요.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인천공항.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민자 유치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이제 신고속도로가 나서 고속도로나 이제 터널 같은 걸 얘기해요. 고속도로나 터널. 그럼 단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이고. 소규모겠어요? 대규모 사업이겠어요? 대규모 사업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우리가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여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사업주로서. 근데 포스코의 담보대출이 아니라 자, 여기 톨게이트비 받으면 나중에 그냥입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사업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수익성으로 미래 현금 흐름으로 담보를 한 거지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밀적담보나 신용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면 은행이 안 위험할까요? 굉장히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그래서 그림을 위험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해골을 한번 그려봅니다. 해골에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 상처가 있어요. 자, 아까 포스코 기억나시죠? 포스코가 일로 뛰어들어요. 사업을. 그래서 포스코가 사업주라고 하고 개발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업주. 그러면서 얘가 시행사가 됩니다. 시행사. 자,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곳. 근데 소규모예요? 지금 대규모 사업이에요. 은행이 여러 은행이 있겠죠. 여러 은행들을 모아 있는 걸 대주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포스코가 건설회사잖아요. 그럼 그냥요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여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 봐요. PF 회사를. 그래서 여기서 다 회계 처리랑 다 하거든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명목회사 일정 절차를 거치면 법인세도 면제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고, 그럼 얘가 자금을 주게 되면 얘가 차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계 처리도 따라하는 거죠. 그럼 고속도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냥요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럼 자금을 주게 되면은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익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이 사업주의 입장하고 금융기관의 입장이 같습니까? 장점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자 할게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자 지금 완전히 그냥 했어요. 회계나 법률적이 분리됐어요. 그럼 얘가 도산됐다고 해서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그죠? 그럼 PF 회사가 도산되거나 파산돼도 자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비소구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비소구 금융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비소구입니다. 근데 또는 100% 비소구예요? 어느 정도 제한소구예요. 제한적으로 소구를 원하겠죠. 제한소구를 원해서 자 어떻습니까? 그럼 얘한테 다 뛰어들지 말고 이해관계자로서 시공사를 선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급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위험이 또 분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냥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추가적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따라서 부의 금융. 이게 뭐냐면 장부의 금융이에요. 부의 금융이라는 건. 자, 따라서 장부의 금융. 자, 이 포스코는요. 이 인천공항 고속도로만 만듭니까? 아파트도 만듭니까? 그럼 대규모 단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대규모 단지를 만들면 은행에서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럼 A은행에서 돈을 끌어오게 되면 그냥 해요. 장부를 가져오라 그래요. 장부를 갖고 오죠. 그래서 따라서 대차 대조표.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로 기록이 되면 돈 안 빌려줘요. 그러면 따라서 장부의 금융. 그러면 그 대규모 이 금액이 얘 대차 대조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부의금융은 금융기관의 입장이에요? 사업주의 입장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자, 이 두 가지는 그냥입니까? 이 사업주 입장입니까? 금융기관도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자, 정보를요. 이 사업성 검토니까 정보를 지가 다 가져가야 돼요.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정보가 비대칭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대칭성 문제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위험해요? 위험도는 높아요. 위험이 높아서 수익도 크죠. 그러면 많은 금융비용이 나가지만 또 수수료 많이 나가지만 얘가 또 수익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저번에 1차 처음에 모의고사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건데 모의고사 아니라 이제 문제가 자금 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관리? 자금 관리. 그러면 자금 관리를 들어보세요. 자, 시공사나 시행사가 자체 계좌에서 하면 됩니까? 별도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설날에 부모님이 세뱃돈 받으면 그냥요 갈치예요. 별도 통장을 만들죠.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안 되거든. 통장을 빨리 만들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자금 관리를 따로 합니까? 따로 해요. 별도 계좌를 만들어요. 오케이? 별도 계좌. 그래서 이 계좌를 따라서 에스크로라고 그래요. 에스크로 계정을 만드는 거죠. 에스크로. 근데 감정평가 시험을 나왔는데 왜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자금 관리를 시공사 시행사가 자체 계좌에서 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별도로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자금의 지급 우선순위입니다. 자, 원리금을 먼저 내야 되죠. 그래서 원리금을 먼저 갚아야 되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공사비냐 개발이익이냐가 있거든요. 자, 시공사의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럼 개발이익이 먼저겠어요? 공사비가 먼저겠어요? 공사비.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의 공사비를 자,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개발업자의 개발이익,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개발이익은 제일 나중이에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펜드입니다. 제 프린트 갑니다. 자, 프린트 가시면은 자,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죠? 들어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갑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담보나 신용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래 사업성이나 장래 현금 흐름을 근거하죠. 이해 갔나요? 자, 아까 모기업의 그 사업주한테 상환 청구가 불가능하죠.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100% 비소구예요? 어느 정도 제한소구예요? 제한소구고, 아까 부의금융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부의금융은 금융기관 입장입니까? 사업주 입장입니까? 사업주 입장으로 가셔야 되죠. 그럼 이 사업주가 아까 포스코가 아파트 만들게 되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그 부실의 위험은 이제 또 있지만 또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겠죠. 은행은.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여러 주체가 참여했죠. 그래서 보증보험 같은 것도 해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부가 비대칭 문제를 그냥요 감소해요. 감소하고 정부가 대칭성을 가진다는 거죠. 자, 밑에 출제 포인트 있나요? 별표.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얘는 부동산 담보다 신용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사업성이 근거라고 돼 있죠? 미래 현금 흐름에 의존하고 소급입니까? 비소급입니까? 제한소구죠. 그래서 모기업에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꼭 가지고 가시고. 자, 에스크로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는 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로부터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해야 되죠?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의 자체 계좌를 통해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장부의 금융 기억나시죠? 자, 이건 금융기관의 이점입니까? 사업주 입장이죠. 그럼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고 대출자 장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정보가 비대칭이에요? 대칭됐어요? 비대칭 문제를 감소했죠. 그럼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증가를 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에 잠깐 제가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에 딱 추가적인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395페이지 가시면은 중간에 디귿번 있나요? 디귿번?
디귿번의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면, 자, 이게 한번 우리가 나왔었거든요. 자, 대출 기간은 프로젝트의 위험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개별 사업자에 다음과 같이 직접 간접 보증을 요구한다. 자,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부도 발생 시 부채 인수 약정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를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따라서 담보신탁. 담보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담보신탁은 자, 우리가 이제 그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신탁을 설정해요. 밑에 담보신탁 있어요?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자에게 부채 자금을 제공할 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탁증서라는 담보신탁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해당 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담보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신탁계사한테 우리가 만약에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기게 되면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여러분들이 왜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그 소유자가 얘가 은행에 가갖고 질권을 설정해요. 수익증권에. 그럼 그럽니까? 담보를 제공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담보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담보신탁. 다음에 신탁증서금융. 이걸 신탁증서금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보신탁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별표. 아까 제가 공사비가 먼저예요. 우리가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자, 대출금이 먼저 상환됐죠? 그럼 공사비 정산 후에 개발이익이 후지급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정도 그러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프린트 한번 풀어보세요. 저번 주 거 스타트. 자,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1번 가볼게요. 아예 부해금융 기억하시죠? 그럼 이건 누구의 입장이죠? 사업주 입장이죠. 대출자 입장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장부해금융은 사업주에 대한 입장의 채무수익률을 제고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당의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집중돼서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자, 3번에 가시면은 당의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을 받은 모기업에 상환 청구할 수는 없죠. 비속어는 맞아요. 그럼 모기업의 시용도 및 재무구조 취약하겠습니까? 취약하게 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PF가 부실화될 수도 있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아니라 침체시라고 하셔야 되죠. 침체가 되면 이전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 부실이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 제가 후분양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 후분양이 어떻게 되냐면 집구 팔아요. 자, 그러면 집구 팔려면 건설회사가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만 돈을 빌려주지 소형 건설은 안 빌려줘요.
그럼 그냥입니까? 공급이 줄어듭니까? 그래서 PF를 또 이 대출 이 어떨까 건설회사한테 많이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5번 보고 계셔요? 그럼 신용도가 약한 회사라도 그냥입니까? 사업성이 우월하면 됩니까? 우월하면 어떻습니까? 그 대기업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얘들한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 후분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전환시 대형건사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396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시게 되면은 양가로 3번에 금융기관에 의한 PF 대출 채권에 유동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얘가 출제 빈도가 낮아서 나중에 요약집에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PF ABS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건설회사 다녀서 이걸 알고 있는데 자, 아까 따라서 이 후분양은요 따라서 짓고 판다. 그럼 건설회사가 왜 도급순위가 있죠? 그럼 대형 건설사한테 많이 돈을 빌려줘요. 독과점으로 가죠. 그럼 그냥이야 공급이 줄어들어서 건설회사한테도 많이 PF가 나갔어요. 근데 건설회사가 PF가 나가게 되면은 분양이 되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현금화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PF라는 대규모 그 아파트 사업으로 들어갔죠. 그래요? 그럼 ABS라는 거는 따라서 자산. 우리가 나중에 분양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그것도 그냥입니까? 하나의 자산입니까? 이 자산을 가지고 아까 1차, 2차 시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2차 시장에 넘겨갖고 투자자한테 돈을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이 들어옵니까? 들어오니까 자금이 돌아가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그 돌려막기 아세요? 어떻게 하시지? 돌려막기라는 거는 이게요 그냥입니까? 장기 사업이 아니 규모가 작습니까? 큽니까? 그럼 건설회사가 그냥요 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 원리금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돌려막기. 그럼 그냥이야 또 자금을 융통해야 돼. 여러분들 기업어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걸 또 융통해요. 그거 가지고 융통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여기서도 돈이 나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돌려막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만 하세요. 아시겠죠? 아까 이건 따라서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기업어음, 상법, 법이 달라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좀 장기입니까? 어음은 단기죠?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이 저자가 기억에 PFABS A의 파란 색깔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내가 건설회사야. 건설회사인데 분양이 안 돼. 그냥이야 현금화 시켜야 돼. 그럼 PFABS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PF 대출을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초자산은 뭐냐면 나중에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SPS에서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PFABCP라는 게 있나요? 자, 따라서 돌려막기. 그 니은해 보세요. 니은해. PFABCP는 만기가 돌아온 PFABS에 상한 차환하기 위한 발행한다는 게 있나요? 찾았나요? 그 뭐냐면 어떻게 돼? 아까 돌려막기라는 건 뭐예요? 아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CP라는 어음을 발행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거죠. 이 파란 색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뒤에다가 별표 조직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PFABS는 어느 법률에 적용받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산 유동화 관한 법률. 찾았나요? 그러니까 특별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에 유가증권 신고를 제출하기 때문에 발행 절차가 단순하다, 좀 까다롭다, 복잡하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PFABCP는 어느 법에 적용받는다고 했어요? 상법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신고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아까 리얼에 보시면 아까 PFABS가 더 길다 그랬죠? 3년이고 APCP는 우리가 보통 어음 같은 거는 좀 길게 잡아요, 좀 짧게 잡아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끊어지거든요. 따라서 PFABS가 PFABS에 장기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한 번 나오고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는데 저번 주 프린트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자, 핵심 8에 보시면은
섹션 8에 보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따라보세요. 지분금융. 지분금융이란만 나왔지 그렇게 어렵게 뜨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좀 가시냐면은, 조인트 신디케이트라는 자체는, 여기 교재로는, 4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밑에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나요? 얘는 따라보세요. 지분금융. 지분금융이만 나왔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프린트 나눠진 그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는 개발 사업이 있어요. 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한 100억대 돼요. 100억대 돼서 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 사업을. 자, 그럼 개발업자가 있죠. 개발업자가 갑돌이에요. 갑돌이. 개발업자. 자, 이거는 따라보세요. 투자자 모집형. 우리가 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모집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지분 투자자가 됩니다. 지분 투자자가 돼서 여기 출자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50억이면 50억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의 조합원이 이제 생기겠죠. 투자자 모집형이니까. 투자자 모집형이다. 자, 그래서 이 조합원이 구성이 되면, 자, 지금 제 프린트 박스에 보시면은 개발업자하고 투자자라고 돼 있죠. 그럼 개발업자하고 투자자의 책임이 좀 달라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개발업자는 따라서 무한 책임이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무슨 책임? 유한 책임. 투자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유한 책임이지만, 얘는 책임이 무한해서 책임에 대한 것이 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할게. 개발업자는 무슨 책임? 무한. 투자자는 무슨 책임? 유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가시면 밑에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신디케이트는 따라서 지분 투자. 채권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지분형이만 나왔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고, 자, 간접 투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들 직접 투자라고 돼 있나요? 자, 이따가 리츠를 하게 되면 리츠는요, 이 회사에 대한 주식을 사가요. 근데 얘는 이 신디케이트의 투자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등기를 쳐줘요. 그럼 그 다음이니까 이 소유권을 넘깁니까? 그럼 간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로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개발업자가 들어갔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 가서 따라서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도 개발업자의 벤처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입니까? 지분 투자입니까? 그럼 이 두 가지가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가 다 지분금융이라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지분금융. 얘도 직접 투자로서 그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주죠. 주고 개발업자하고 다수입니까? 얘는 좀 소수입니까? 소수의 고액인 금융기관 기관 투자들이 또 투입되는 거예요. 체크하셨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따라서 리츠에다 별표 3개 치십시오. 리츠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츠는 지분 투자죠. 대답해보세요. 근데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자, 넘겨볼게요. 잘 따라오셨고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39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98.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하고요. 옆에 보시면은 그 기출됐던 거 있죠? 옆에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 있어요? 그 불러보세요. 몇 회부터 나왔어? 불러봐요. 21, 22, 23, 24, 25, 26. 다 나오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고 별표 3개 치셔야죠. 그럼 안 나올 때가 없었죠? 그럼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이제 법이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뒤에 개정된 법률을 좀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걸 이제 가져가셔서 제가 아무리 1월, 2월 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아마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갔었을 거예요. 왜? 지금 401페이지 아무것도 없잖아. 맞죠? 401페이지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 갈게요.